1번 문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시장 군수 등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원칙 누가 한다고 했죠? 시장 군수 등.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이 주도를 하는 사업이니까 원칙은 시장 군수 등이 사업을 합니다. 시장 군수 등이 사업을 할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도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랑 세입자 과반수. 근데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의 권리자니까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이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을 할 수 있습니까? 세입자가 많을 때 작을 때 해서 세입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 주변에 임대주택이 충분할 때. 그럼 보죠.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은 토지주택공사 등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생략할 수 있죠. 2분의 1 이하일 때. 2분의 1 이하일 때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2분의 1은 3분의 1은 2분의 1 이하가 맞습니까? 네. 분수는 요 밑에 있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은 거죠. 2분의 1 이하. 그러니까 3분의 1 이하일 때는 3분의 1에 해당하면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 미만일 때? 그래서 30인일 때는 안 되죠. 20인 미만일 때. 3번.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보시면은 자 재건축 사업인데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게 이상한 겁니다. 재건축 사업은 원칙 누가 한다고 했죠? 민간이 조합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재건축 사업을 시장 군수 등이 할 수 있던가라는 생각이 나면서 이거 공공시행자입니다. 자 보면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아니라 이거 3년.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그래서 여기 아까 5번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없거나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3년 안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없을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문에 하나 슬쩍 섞어 놓으니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시장 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공 등을 지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원칙은 조합이 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이런 것들 섞여 나오면. 그다음에 4번에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추진위원회에는 이사를 두지 않습니다. 추진위원장 1명이랑 감사를 두는 거지 추진위원회에는 이사가 없습니다. 이사가. 이렇게. 그다음에 주민대표회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의 동의를 받죠? 과반수.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서 구성합니다. 추진위원회랑 똑같이 주민대표회의도. 추진위원회랑 주민대표회의는 동의요건도 시장 군수한테 승인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이랑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준다. 여기도 이사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 정답.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인데 토지 등 소유자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는 5명 이상으로 한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사의 수는 조합장은 1명,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 3명이야. 다만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할 때는 이사를 5명 이상으로. 그러면은 100명을 초과할 때는 이사를 5명 이상으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얼마로 하죠?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데 연임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했죠. 조합장은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고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그 조합장은 대의원으로 보지만 나머지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을 겸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가 겸직 금지 의무. 그 다음 시장 군수 등은 임원이 결혼이 발생하고 나서 6개월 이상 선임이 안 되면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여기 전문조합 관리인이라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이상 선임이 안 될 때 아니면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요청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임을 하면 기존에 있던 임원은 당연퇴임.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등장했습니다. 작년 시험에.
전문조합관리는 작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등장했고 어떻게 선임하는지 그런 것들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3번.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재개발 사업은 조합 안 만들고 사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만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는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이거 또 나오죠. 여기 보면은 이사는 무조건 3명 이상.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 이사가 2명 이하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추진회가 주택단지가 여기 아닌 지역 보입니까? 아닌 지역? 재건축 사업이고 재건축 사업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왜 4, 3 면적밖에 안 나와 있는데 소유자 4분의 3이랑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습니다.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그래서 여기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왜 4, 3, 3이 그러니까 소유자 요건도 일단 빠져 있죠. 이렇게 소유자 요건도 빠져 있고 소유자 4분의 3이랑 면적 3분의 2 아닌 지역이라고 돼 있으니까 또 틀렸고 그다음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 청산 금액을 포함하면 안 됩니다. 제외하고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날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었죠. 여기 정비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실 보상 금액은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 이렇게. 그 다음에 대의원에는 임기 중 거리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가 없죠. 대의원에는 임기 중 거리된 임원을 보궐 선임하는 건 되지만 조합장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조합장은 보궐 선임도 반드시 총회에서만 반드시. 그래서 이거 정답이 5번이죠. 그 다음에 4번. 자, 분양 신청을 받아봤는데 분양 신청을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양 신청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며칠? 90일 안에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합니다. 근데 이 기간 안에 협의가 안 되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얼마 안에? 60일 안에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거. 그럼 90, 60 넣으면 되겠죠? 4번 정답. 이렇게 작년 문제. 그다음에 5번. 관리처분 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는데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까 지분형 주택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시행자가 누구일 때? 주공일 때. 주공이랑 분양 예정자가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의 주택을 지분형 주택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분형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1번 정답. 이걸 1번을 찾으면 쉬운데 뒤에 것들은 상당히 좀 지문이 어렵습니다. 보면은 분양 신청 기간은 아까 여기 보니까 30일에서 60일 이내로 하죠. 다만 한 차례 얼마 연장할 수 있죠? 30일 아니고 2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몇 개 주죠? 한 개. 한 명이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도 하나 주고 여러 명이 하나를 공유하고 있을 때도 하나를 줍니다. 다만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 도, 조례로 따로 정하면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데 조례로 정한다는 말이 없으니까 이때는 원칙대로 하나만 주는 겁니다. 하나만. 그 다음에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문서에 따라야 한다. 자, 우리 책에는 지금 요약서에는 타당성 검증 요청 사유가 없었습니다. 아까 보면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받으면 30일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타당성 검증 요청이 있을 때는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했죠. 자, 간단하게만 해보겠습니다. 타당성 검증 요청 사유입니다. 첫 번째,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검증이라는 건 앞에서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관리처분 계획에 오니까 그 돈이 엄청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늘어난 비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서 상의 사업비 기준으로 관리처분 계획에서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납니다. 두 번째, 조합원들에게 분양 통지한 조합원들의 분담금 총액 기준으로 20% 이상 늘어납니다.
분담금이 20%, 사업비가 10%, 분담금이 20%. 그 다음에 지금 이 지문에 있는 거. 조합원 5분의 1 이상입니다. 5분의 1 이상.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안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때. 요 세 가지입니다. 사업비가 얼마죠? 10%, 분담 규모가 20%, 5분의 1이 15일 안에 요청할 때. 그러니까 여기는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이 30일이 아니라 15일 안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면 시장군수는 타당성 검증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하면 사업비는 10%, 분담 규모는 20%,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15일 안에. 이렇게 요 세 가지 사유입니다. 사업비가 10%, 분담금이 20%,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15일 안에 요청할 때. 이런 것들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지문인데, 자, 제가 아까 정비법 10조를 소개해드리면서 개선사업은 임대주택을 30%, 재개발사업은 임대주택을 20% 이하에서 건설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걸 재개발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해서 시장군수 등은 정비구역에서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로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수한 임대주택, 이게 재개발 임대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인수한 재개발 임대주택의 일부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좀 어려운 지문인데 인수한 재개발 임대주택은 토지 소유자나 세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건 사업 주체가 주택 건설 대지를 소유하고 있고 입주자들은 요 주택을 분양받는 거. 그러면 자, 사업 주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죠. 그럼 분양가에는 이 택지 가격이 빠지는 겁니다. 이것도 반값 아파트. 그러니까 조금 힘든 사람들한테 주겠다라는 겁니다. 서민들한테 공급하는 주택, 반값 아파트인데 이걸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 이것도 제가 다음에 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토지는 9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하고 나머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4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을 소유하고 나머지 다른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토지가 지금 얼마죠? 근데 여기 1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어려운 지문. 그러니까 1번 몰랐으면 밑에 내려오면 계속 어려운 지문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전환, 이것도 우리 지금 책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다음에 문제 풀 때 좀 더 상세하게, 기출문제 풀 때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신청이 있을 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음 수업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